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즐거운 토요일이죠. 주말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은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사실 시장이 안 열리게 되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허전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산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주말을 지내게 되죠. 그렇지만 주말만큼은 좀 시장을 잊고 재밌고 즐겁게 보낸 다음에 다시 월요일 날 시장을 바라보고, 너무 주말에까지 너무 이렇게 주식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은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걸 받게 되죠. 그래서 너무 주식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주말을 즐겁고 편하게 보내고 단지 이제 들어오는 시황 정리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체크하시고 주말을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태경산업을 볼 건데요. 이 친구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예전에 제가 모베이스나 모베이스전자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왜 상한가를 갔고, 상한가를 가면 보통 이제 갭을 띄워서 가거나 이제 시간에 붙어 있게 되는데, 모베이스 전자나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모베이스 전자가 왜 상한가를 갔냐면, 사우디의 시아 모터스라고 있어요. 이게 첫 전기자동차 이제 브랜드거든요. 여기에다가 에어백 시스템, 자동차 시스템 관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날 얘기를 했어요. 계약 기간이 향후 10년인데 이제 영업 비밀주의 때문에 그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우디 시어모터스 전정품 공급 계약. 또 하나가 이제 모베이스 전자가 뛰면서 모베이스가 같이 뛰었죠. 모베이스 전자는 상한가를 갖고 모베이스는 이제 18% 상한가는 못 가고 26%에 멈췄다가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고 왜 모베이스가 뛰는데 모베이스 전자가 뛰는데 모베이스가 뛸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와 함께 보려고 그래요. 일단 모베이스 전자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고 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어머니 뒤에 전자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FIC에서 이 제조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죠. 여기 하는 일도 보면 자동차용 전자부품 및 전장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에 요새 조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간 밀리고 좀 흔들리는 건 있어요. 오늘 시장이 요새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지금 우리나라 질차트 이제 5개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따로 실방할 때 천천히 시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쨌거나 모비스전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를 하고 있고 시총이 2,100억이에요. 시총이 2,100억인 회사가 매출을 9천억 정도 자기 시총의 4배 정도로 올리고 있고 엄연히 이렇게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해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22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424%이기 때문에 뭐 돈이 엄청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게 빚도 갖고 있는 자산의 반이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안할 정도로 나쁘진 않죠. 일단 매출분이 받쳐주고 있고 영업이익이 제법 잘 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재무적으로 이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우량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진 않아요. PBR이 1.14라는 건 이제 자기 PBR, 자기 회계가치 장부보다도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가 되고 뭐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지분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요렇게 최대 주주가 모베이스죠. 45.84%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베이스 전자가 잘 올라가게 되면 모베이스가 따라가는 이유가 지분율 때문에 그린 거죠. 모베이스 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 낮진 않아요. 제가 보통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이런 공간에서 잘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이날 뛸 때 4월달, 5월달에 월봉 전고점 근처를 갔었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들의 매도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변경 내역이 있죠. 지분 분석을 보면 이렇게 5월달이에요. 23년도 5월달에 장내 매도가 있었죠. 여기 최대주주 모베이스 대표주 최대주주 변동주주가 이렇게 몇 명 나와 있죠. 이분들이 5월달에 이렇게 월봉에서 고점 찍고 날아갈 때 매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선이 5개월 선이거든요. 여기를 깨게 되면 진짜 깨질 뻔했다가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매수할 때가 딱 5개월 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요. 우리가 기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는 일단 정고점이죠. 3,300원대 여기를 바라볼 수 있고 주봉에서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잘 맞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 공간에 있는 매물대를 쉽게 무시는 못하거든요.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은 5선을 돌파해줬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갭을 띄어서 가야 좋아요. 사실 시간에 밀렸어요. 좀 밀렸고
이 모베이스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베이스나 오이전자를 상한가를 따라가긴 할 거라 계신 분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일단 모베이스는 저도 매수를 해놨어요. 매수를 해놨는데 제가 낮게 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700원대인가 요건 이제 여기가 이제 121선인데 이렇게 보면 120원 뚫고 나갈 때 예를 들면 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권인데 이게 시간에서 밀리는 바람에 40원 정도 저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쉽게 생각하면 이 친구도 끝난 자리는 변곡점 위에서 끝났어요. 이게 3,890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시간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꼭 급등하는 꼭 보장은 없어요. 시간에 올라가게 되면 다음날 요렇게 그 갭을 띄었다 하루 종일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시간에 떨어진다 그래서 또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초가가 낮을 확률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초가가 낮았을 때 절대적으로 이게 변곡점 같은데 3,848원 안 깨면 좋고 특히나 맥심으로 밀려도 여기가 이제 121선이거든요. 시간에 3,767원이 보시게 되면 그 120선 밑에 끝난 가격이 시간 외기 때문에 그냥 내일 같은 날 121선 같은 데만 심하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아마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음봉 비슷하게 꼬리 달고 또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모베이스는 오이전자는 상한가를 간친 거기 때문에 살짝 밀려도 갭을 띄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요렇게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대가 한 2,830원 되거든요. 시간에 보니까 역시나 2,850원에 멈췄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살짝 밀릴 수는 있어 돌아나가주는 게 좋다. 하지만 만약 이런 자리를 깬다, 변곡점을 깬다거나 그럼 당연히 일단은 익절하거나 손절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죠. 주식은 누구도 올라가고 뛰는 걸 맞출 수 없어요. 뭐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사세요. 이 주식은 떨어지니까 파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에요. 내가 자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며 어느 자리를 깨면 내가 손절하겠다. 이런 그 대응 영역이지 절대적으로 그 맞추는 영역이 아니다. 명심하시고 모베이스의 재물을 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PBR 0.31이죠. 아까 모베이스 전자가 저게 1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베이스가 1을 가게 되면 주가가 3배가 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PBR 0.31이라는 얘기는 퍼가 4.99로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자동차 부품도 하고 휴대폰 부품도 하고 이렇게 산업용 재봉, 자수기 이런 거 이제 파는데 이 모베이스 전자가 종속회사죠. 자회사를 갖고 있고 지분율을 45% 정도 갖고 있어요. 그게 약간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900억인데 매출이 한 1조 3천억. 그러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지금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현금 유보율이 2,400%, 부채비율이 143%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튼튼해요. 좋은 회사죠. 배당도 주고. 근데 이런 친구의 위치가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죠. 지금 단지 이제 못 들어준 자리가 어디냐면 이 수급결선인 60결선을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절대 깨면 안 되는데 아직 못 들어주고 있지만 역시나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 위에 있죠. 그래서 빵 때려주게 되면 아마 정고점인 5,100원쯤을 목표가로 잡는 게 맞고 일단 주봉에서는 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변곡점이거든요. 여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원래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20선 위에 섰죠. 20선 가격이 3,813원이에요. 따라서 시간에 많이 밀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렇게 이 매물 3,810원이라든가 그냥 121선 안 깨면 신규로 들어가시더라도 120일 근처에서 매수 깨면 일단 손절이죠. 깨면 보통 뭐 중장기 계좌는 내가 중장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바닥권이니까 자 그냥 꾸준히 사놓으시면 되는데 내가 뭐 단기를 하거나 단타를 할 때는 손절 라인을 갖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개인들마다 기준이 있죠. 나는 뭐 2% 이상 손실이 나면 손절할 거야. 아니면 나는 120일선을 깨면 손절할 거라는 등 본인만의 원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원칙을 정했으면 손절에 대한 원칙은 단기에서는 칼같이 지키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단타 단기를 하는데 만약에 손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바닥에 잘 모아나가야죠. 그런데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월봉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바닥에 사줘야지만이 중장기 투자가 됩니다. 이런 월봉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나 지금부터 중장기 투자할 건데 그럼 안 되죠. 물려가지고 고생하니까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리는 다 월봉 바닥권 이런 데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모베이스와 오베이스인지 알아봤는데 왜 상한가를 갔는지, 또 상한가를 간 다음에 다음날 뛸 수 있는 자리는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